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20번째 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객한테 제안을 할 것인가, 제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언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만약에 고객의 동의가 있어진다면, 동의가 확보된다면 어떻게 우리 내부의 계획을 할 것인가, 이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고객을, 프로젝트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으로서 결국 고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처럼 고객의 관점에서 전략과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프로젝트 기회가 보여진다라는 얘기까지 논의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우리가 발굴한 프로젝트를 재원하고 그리고 내부에 기획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이 프로포절이라는 말을 썼는데 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드렸고, 영어로는 흔히 인디커티브 프로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디커티브 프로포절이라면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흔히 오퍼링, 우리가 어떤 분한테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 오퍼한다, 또는 제언한다,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 제안이라기보다 고객의 의향을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고객과 합치되는가, 이 과정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규모도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제안에 들어가려면 방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고객의 동의가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의향을 물어보죠. 그렇게 돼서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되겠죠. 고객 프로세스상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고객의 경영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과제를 도출해서 니즈를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고객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상에서 고객이 주도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흔히 여러분들 익숙하신 용어가 RFI 또는 RFP가 되겠죠. Request for Information 또는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또 RFQ도 있죠. 쿼테이션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고객이 주도하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한테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략 제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고객한테 전략을 제언하는 겁니다. proposal, suggestion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논의하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객이 요청한 RFP에 응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 단계에서 고객한테 전략을 제언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객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도출해 봤는데, 이것을 가치 측면에서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 가치는 네 가지 영역을 제가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드렸던 것을 요약드리면, 첫 번째 가치는 절대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피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한테 돌아가는 베니핏을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가치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이런 전략 제안에서는 특히나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될 것이, 가치를 다각도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야 된다. 정량적인 것을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도 봐야 된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2x2를 말씀드렸죠. 정량, 정성, 대외, 대내 다 같이 보는 영역을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 스스로 가치에 도취되지 말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가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죠. 6가지였죠. 기억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3W로 보시면 정확하다. 고객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고객이 이걸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Y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고객 입장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간과 우선순위와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영업팀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고객의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는 why now가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왜 우리여야 되는가? 이것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도출한 과제, 전략 과제 또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프로젝트 또는 빅딜, 메가딜, 이 후보가 과연 이러한 요소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한번 보는 것이 이 간이 프로포절, 고객한테 제언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것인가 라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누군가, 이런 전략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 퍼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밸류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물건을 그냥 구매하는 부서에서 구매만 처리하는 부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CXO는, 우리의 CEO는, 여러 C레벨들은 어떤 고민으로 잠을 못 자는가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어떤 의사결정자가 있을까? 또 그 의사결정자와 관련된 팀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돌아보셔야 될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고객을 분석할 때도 데이터와 차트에 몰입되지 말아라. 고객의 의사결정자와 팀을 분석할 때도 우리가 많은 착오를 범하고 있는 영역은 뭐냐. 옛날과 같이 하이라키컬한 수직적인 조직 모델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호라이즌틀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팀이 누구인가를 보는 이런 레이더 차트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중앙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프로젝트 의사결정자가 누굴까? 그러면 그 의사결정자와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 그냥 수직관계, 리포팅 관계를 보실 게 아니라 관련된 팀들을 나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이미 열려 있는가?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가? 라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또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긍정적인 사람인가? 우호적인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프로냐? 또는 엔타이냐? 우리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우리가 고객을 얘기할 때 의사결정자만 볼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네. 이 관련된 팀에.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네. 이걸 판단하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사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전략을 수립하게 되겠죠. 결국 커버리지 플랜이죠. 커버리지 플랜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고객도 우리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의 고객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이 누군가를 구분해서 그들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고객의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관련 팀을 레이더 차트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거기에 정리된 것들을 둘로 나눠봐라. 기존 고객은 누구고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되거나 새롭게 설득해야 하거나 새롭게 대화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놓고 그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짜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될 주제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이 프로포절 또는 인디커티브 프로포절 또는 제언, 오퍼링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치를 한번 봐라. 두 번째는 관련된 의사결정자가 누군지 관련된 팀이 누군지를 보는 것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포절의 제언의 프레임을 한번 보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이건 내부 목적입니다. 내부에서 영업팀이 이러한 제언은 한 팀의 한 개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의사결정과 컨센서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서 관련된 팀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 고객은 누구고 우리는 어떤 전략 과제를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고객은 어떤 전략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프로젝트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아까 가치 체크리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줄이야. 고객이 들었을 때 3초 이내 납득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로 나와야 된다. 이게 시작이죠. 두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아까 첫 번째 가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객은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가? 고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C레벨에, 어떤 부서에, 어떤 영역에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고객한테 들어가는 베니핏이 무엇인가? 밸류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흐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는 체크리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왜 우리여야만 되는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에비던스, 가치의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에비던스.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갖고 있거나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이것이 정리되고 확인되면 이것을 가지고 관련 팀들이 모여서 이것만 여러분들 확신이 된다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내부에서 여러분들께 컨센서스가 모여졌다고 하면 이제는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인디커티브 프로포절의 포맷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커티브 프로포절은 공식 프로포절과 달리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죠.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아니라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건 뭐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문장으로 정리되어야 하죠. 여러분들 내부에서 검토되었던 밸류 스테이트먼트가 되기도 하고 고객한테 전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목적과 Y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크게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고객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소과제로 형성되어 있고 그 과제별로 KPI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가 제안하는 차별화적인 제안 요건이 무엇인가? 제안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기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밸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리캡을 드렸던 이유가 이것인데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는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또는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경비가 절감될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 시장의 진출, 타임 투 마켓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용적인 가치,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전략과제를 뽑을 때 전략과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각각 진행될 것인가. 추가적인 매출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오프라인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온라인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확대시키면서 그로부터 매출은 얼마가 늘어난다. 추가된 이익이 얼마 늘어난다.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유통만 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통을 하려고 하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인력적인 측면, 인프라적인 측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정립에 따른 소요시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 쪽에서 운영되던 인력과 투자 비용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절감되는 경비가 얼마가 됩니다. 세 번째 타임 투 마켓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직접 고객분께서 이쪽에 대한 대비를 해가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그에 따라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이것을 환산되면 얼만데 이것을 앞으로 9개월 안에 온보드 시킬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절감되는 시간은 얼마입니다. 그죠? 명확하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적인 요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객께서는 시장으로부터 과거형적인 유통회사로서 머물고 있는데 온라인 쪽에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로 갔을 때 조금 더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뀝니다. 또는 시장의 고객들 접점을 확대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구체적인 숫자와 달러라고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적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우리가 제안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또는 인력 또는 기술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여기는 파이낸셜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각각의 정리가 됩니다. 하나의 차트로 간략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주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랫동안 검토된 백업 데이터가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고객한테 제시되는 차트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지만 이 뒤에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자료는 무궁하다고 봐야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과 붙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향후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다. 또 이런 것을 하는 조건이 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영업하는 회사가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냥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제안했을 동안 9개월 동안은 적어도 경쟁 비교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프리퍼드 파트너로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인디케이티브 프로포절의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뭐냐, 실제 제가 고객분들께 인디케이티브 프로포절을 썼던 포맷입니다. 이런 차트 한 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뭘까 싶지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글로벌 팀에서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시작은 이거였었습니다. 남미에서 또는 3군데 정도의 1조짜리 프로젝트 1년 반 동안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했었지만 그 회사에서 시작했던 첫 번째 스텝은 뭐였냐? 바로 이 한 장의 인디케이티브 프로포절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과 일정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팀들이 만들어져서 뭘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타스크팀이 만들어져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객의 전략과제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할 프로젝트를 찾아내서 이제 간이 제안하는 형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점검되어야 되는가, 내부에서의 프로젝트 점검 계획이 잠깐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객한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고객이 긍정적인 답을 주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내부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마 이미 정리됐던 고객과 프로젝트 이름과 개요가 설명이 되겠죠. 고객의 니즈가 뭐였는가?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로부터 얻어지는 성과를 내부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전체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이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화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매출 구조는 어떻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업부별로 어떻게 연계가 된다. 특히 이 사업부별 연계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프로젝트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수혜 부서들을 분석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프로젝트는 분기장사나 또는 월장사가 아니라 장기간의 프로젝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연도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의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과연 고객과 얘기한 여러 가지 측면들, 아까 여러 제시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인력이나 제품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커미트먼트가 과연 우리는 되어 있는가, 레디니스를 어세스해야 되겠죠. 여기는 세 가지 유형을 우리는 인력적인 측면은 어떠냐, 우리의 제품은 있느냐, 우리의 프로그램, 고객한테 제안한 것들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제안하는 스코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보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의 갭 영역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고객한테 어떤 약속을 해놓고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어세스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나중에 결국은 트러블 프로젝트로 갈 수밖에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갭 영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영역이 나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일정과 오너십을 갖고 풀 것인가라는 리졸루션 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어떤 회사로부터 또는 관련된 부서로부터 어떤 협업이 필요한 것까지 정리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한 약속이 정확히 진행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략과제에서 똑같이 우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일스톤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그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요소들별로 3개월 또는 한 달의 액션 플랜을 정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객한테 제안했던 것들을 어떤 각도에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요소는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고객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레디니스는 어떤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고 도움 요청받을 게 뭐고 일정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난 뒤에 점검해야 될 일정 계획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고객으로부터 진행되는 거에 제안을 동의를 받고 우리 내부의 점검이 끝났으면 본격적인 제안 활동과 영업 활동이 시작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 마지막 스텝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과연 이러한 프로젝트,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는 주변에서 대형 프로젝트 또는 빅딜, 메가딜이 성공적이 되었던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어떤 면들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과 윈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울러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이 프로포절, 인디커티브 프로포절 또는 오퍼링 또는 제언이라는 말과 그걸 통해서 확보된 것을 어떻게 우리 내부 점검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으로서 프로젝트의 3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